잠잘 때 듣는 이야기.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 햄릿. 덴마크의 햄릿 왕이 갑자기 죽자 왕비인 커트루드는 햄릿 왕의 동생인 클로디어스와 재혼했습니다. 햄릿 왕자에게 작은 아버지뻘이 되는 클로디어스는 사람됨이 간사하고 생김새 또한 죽은 왕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햄릿은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깊은 상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가 막힌 것은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를 잊고 형편없는 사람과 서둘러 재혼한 일이었습니다. 햄릿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했던지라 어머니의 행동을 남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클로디어스와 왕비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교활한 클로디어스가 왕비와 결혼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형인 햄릿 왕을 독살한 것이 아닐까? 이러한 수군거림이 햄릿에게는 선왕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더해주었습니다. 클로디어스는 선왕이 독사에 물려 죽었다고 발표했지만 햄릿은 선뜻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독사가 클로디어스 자신이 아닐까 의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자신이 선왕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했어야 하는데 숙부에게 밀려난 것이 젊은 햄릿에게는 몹시 불쾌하고 모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숙부가 왕의 자리를 탐내 아버지를 독살한 것이 아닐까? 햄릿은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세상이 싫어졌습니다. 평소에 즐기던 독서며 운동에도 흥미를 잃었습니다. 아, 세상 살기가 다 귀찮구나. 신은 왜 자살을 금하는 법칙을 정해놓았을까? 돌아가신 지 겨우 2달도 못 됐는데 그토록 어머님을 사랑하셨던 아버지를 깨끗이 잊고 숙부와 결혼을 하다니. 햄릿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언제나 검은 상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결혼 날에도 상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햄릿, 돌아가신 아버지를 애도하는 일은 아름답고 훌륭한 마음씨다. 그러나 누구나 한 번은 죽는 일, 한없이 슬퍼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한 일이다. 그러니 이제는 슬픔을 거두고 나를 친아버지로 생각해다오. 이 어미의 소원도 그러하니 위텐버그로 돌아가지 말고 내 곁에 있어다오. 어머니 거트루드와 새 국왕은 햄릿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햄릿에게 친구인 호레이쇼와 경호병인 마셀러스가 찾아왔습니다. 왕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호레이쇼가 아닌가? 자넨 위텐버그에서 무슨 일로 돌아왔나? 선왕 폐하의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왔습니다. 농담은 그만두게 왕비의 결혼식을 보러 온 거겠지. 호레이쇼, 대단한 절약일세. 장례식의 음식이 식기도 전에 다시 결혼식에 써먹었거든. 아, 아버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네. 왕자님, 저도 어젯밤 그분을 배운 듯합니다. 배웠다고? 누구를? 놀라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틀 밤을 계속 마셀러스와 버나도가 보초를 섰는데 밤 12시가 되면 선왕을 닮은 유령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생전에 선왕이 입고 있던 갑옷 차림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저에게 그 말을 전해주길래 어제는 저도 같이 망을 봤지요. 그랬더니 그들 말대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습을 하고 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말을 걸어봤나? 제가 걸어보았으나 무슨 말을 할 듯이 머뭇거리더니 새벽닭이 울자 유령은 벼랑간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햄릿은 그 유령의 모습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물어보더니 오늘 밤엔 자신이 직접 망을 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보았다는 유령이 분명 아버지의 유령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햄릿은 호레이쇼 마셀러스와 함께 왕대 앞에서 유령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바람이 살을 애는 듯이 추웠으며 궁전 안에서는 새 국왕의 즉위와 결혼을 축하하는 폭죽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바로 그때 호레이쇼가 유령이 나타났다고 외쳤습니다. 과연 선왕의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을 본 햄릿이 크게 외쳤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그대는 누구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오 햄릿의 부왕이며 덴마크의 왕인 그대여 대답하라. 묘지에 편히 잠들어 있어야 할 그대가 어째서 다시금 빈틈없이 갑옷을 걸치고 달밤에 나타나 우리들의 온몸을 공포에 떨게 하는가? 말하라.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러자 유령은 햄릿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호레이쇼와 마셀러스는 나쁜 악령인지도 모르니 따라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두려울 것이 뭐냐? 바늘만큼도 소중할 것이 없는 이 목숨. 죽음도 두렵지 않다. 비켜라 어서. 저 유령을 따라가야겠다. 햄릿은 호레이쇼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햄릿은 그들을 뿌리치고 유령이 손짓하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호레이쇼와 마셀러스는 어쩔 수 없이 햄릿을 놓아주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유령은 성벽 밑의 공터에 이르자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듣거라. 나는 내 아비의 유령이다. 정신 차려 들어라. 네가 진정 네 아비를 조금이라도 사랑했었다면 내 아비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자에게 복수하라.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살해당하셨는지를. 그렇지 햄릿, 잘 듣거라. 나는 정원에서 낮잠을 자다가 독사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국민들은 속고 있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사실은 이 아비의 목숨을 빼앗은 그 독사는 바로 지금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다. 아, 역시 내 예감대로 숙부가? 그렇다. 내 숙부가 나를 죽이고 내 어머니를 유혹한 것이다. 얼마나 비열한 짓이냐. 그날도 나는 늘 해오던 버릇대로 정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틈을 엿본 너의 숙부가 내 귀 속에 독약을 부은 것이다. 그 독약은 순식간에 온몸의 핏줄을 돌아 살을 썩게 하여 내 목숨을 앗아가 버렸다. 이처럼 나는 잠자는 동안 동생 손에 목숨과 왕관과 왕비를 일시에 빼앗기고 말았구나. 오, 무서운 일이다. 네가 진정 이 아비를 사랑한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말라. 그러나 네가 숙부에게 어떤 방법으로 복수를 하더라도 마음을 냉정히 갖고 어머니를 해치지는 말아라. 내 어머니는 하늘의 심판에 맡겨두어라. 그럼 잘 있거라. 내가 한 말을 잊지 말아라. 유령은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말해주고는 곧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왕의 유령으로부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햄릿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고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햄릿은 호레이쇼와 마셀러스에게 오늘 밤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도 비밀로 할 것을 칼을 들어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호레이쇼에게는 앞으로 자기가 미친 척하더라도 모른 척하고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햄릿은 유령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몸과 마음이 더욱 약해졌습니다. 이대로 지내다가는 클로디어스 왕으로 하여금 햄릿이 선왕의 죽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무슨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해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미친 사람 행세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한편 클로디어스 왕은 햄릿이 선왕의 죽음으로 해서 너무나 상심하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햄릿의 어릴 적 친구인
로슨크렌츠와 길드스턴 두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잘 들어왔네. 자네들에게 긴히 할 얘기가 있어 이렇게 급히 불렀네. 자네들도 들어서 알겠지만 요즘 햄릿이 영 딴 사람으로 변했다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무래도 알 수가 없네. 그래서 부탁하니 궁전 안에 잠시 머물면서 그의 벗이 되어 위로라도 좀 해주게. 저희들은 기꺼이 복종할 따름입니다. 두 사람은 충성을 맹세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클로디우스 왕의 본심은 두 사람에게 햄릿을 감시하라는 또 다른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상인 폴로니어스에게는 아들 레어티스와 오피리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레어티스는 프랑스에 유학 중인데 클로디어스 왕의 대관식에 참석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여동생 오피리어에게 햄릿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것이 좋을 거란 충고를 했습니다. 레어티스도 햄릿과 오피리어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야심이 많은 그는 부왕이 죽고 숙부가 왕이 되었으니 햄릿은 이제 권력에서 쫓겨난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인 폴로니어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폴로니어스는 오피리어에게 햄릿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했지만 오피리어는 햄릿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햄릿이 미친 척하게 된 후로 일부러 오피리어에게도 이상한 행동을 보였지만 그것은 부왕의 죽음으로 햄릿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피리어가 아버지 폴로니어스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무서웠어요. 웬일이냐, 오피리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햄릿 왕자님이 앞가슴을 풀어헤치고 양말은 발목까지 흘러내린 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부들부들 떨면서 방금 지옥에서 뛰쳐나와 무서운 이야기를 하러 오신 분처럼 제 앞에 서 계시지 않겠어요? 내 사랑 때문에 미친 게 아니냐? 그래, 뭐라고 하시더냐? 제 손목을 꼭 붙들고 한쪽 손을 이렇게 이마에 얹고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를 놔주고는 그대로 문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어서 가서 폐하를 배워야겠다. 사랑 때문에 정신을 잃으신 거야. 햄릿은 아버지 부왕이 죽기 전에 오피리어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며 사랑을 맹세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부터는 사랑 따위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마음씨 착한 오피리어를 생각하고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정열이 넘치는 편지를 써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피리어는 이 편지를 읽어보고 괴로워하다가 아버지 폴로니어스에게 보였습니다. 별의 빛남을 의심할지라도 해의 움직임을 의심할지라도 진실을 거짓이라고 의심할지라도 오 귀여운 오피리어 나의 사랑만은 의심하지 마오. 그것은 미치광이 햄릿이 쓴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폴로니어스는 왕과 왕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폴로니어스는 클로디우스 왕에게 햄릿의 저러한 증세는 딸 오피리어를 깊이 사랑한 때문이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딸 오피리어에게 왕자님이 찾아오더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선물도 받지 말라고 일렀기 때문에 거절당한 햄릿이 비탄에 빠져 몸이 쇠약해지고 마침내 미치광이 상태가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과 왕비는 그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때 햄릿이 책을 읽으며 나타나자 폴로니어스는 햄릿의 정신 상태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자님? 덕분에 잘 있네. 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알고 말고 생선장수 아닌가? 아닙니다 왕자님. 자네가 그만큼이라도 정직한 사람이면 좋겠네. 햄릿은 폴로니어스를 비꼬며 딸이 있으면 함부로 나다니게 하지 말라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폴로니어스는 햄릿이 분명 자신의 딸 오피리아 때문에 미친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햄릿이 미친 것이 오피리아 때문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아 한 번 더 햄릿의 상태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햄릿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잠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주변에는 늘 수많은 호위병들이 그를 지키고 있어 기회가 없었고, 게다가 곁에 어머니가 있어 왕을 죽이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햄릿은 자신이 마음이 약해 남을 죽인다는 것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겁쟁이같이 갈팡질팡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 무렵 연극 배우들이 궁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햄릿이 전에 즐겨보던 극단이었으므로 햄릿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잘 와주셨소. 여러분을 대환영하오. 언젠가 들려준 그 대사는 참 좋았는데 무대에서 상연된 적이 없지만 훌륭한 작품이었소. 그 작품 속의 한 대목, 특히 프라이암의 살해 장면은 인상적이었는데 다시 한번 그 대사를 들려주지 않겠소? 배우는 햄릿의 요청에 따라 긴 대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늙어 힘이 없는 프라이암이 잔인하게 살해되는 장면이며 불타오르는 트로이성, 왕비 헤큐바의 울부짖는 소리, 맨발로 궁전 여기저기를 헤매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으므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안색이 창백해지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대사가 끝나자 햄릿은 생각했습니다. 저 배우는 기껏해야 꾸며낸 이야기로 무대를 눈물로 적시고 무시무시한 대사로 관객들의 고막을 찢으며 죄 지은 자를 미치게 하고 죄 없는 자의 마음도 두려움에 떨게 하며 무지한 대중을 혼란시켜 눈과 귀의 기능을 잃게 만든다. 그렇다면 나는 바보란 말인가? 왕관을 빼앗기고 왕비를 빼앗기고 생명까지도 빼앗긴 부왕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나는 겁쟁이인가?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 생각나는 게 있다. 어떤 살인범이 연극을 보다가 감동되어 그 자리에서 스스로의 죄를 자백했다는 것을. 그래, 저 배우들에게 아버님의 살해 장면과 비슷한 연극을 시켜 그것을 본 숙부의 안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지켜보자.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잡게 될 것이다. 햄릿은 배우 하나를 불러 곤자고의 살해라는 연극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그 자리에 왕과 왕비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클로디우스 왕은 로슨크렌치와 길드스턴에게 요즘 햄릿의 동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왕자님 스스로도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듯 했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도무지 말씀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탐지당하기 싫으신 듯 교묘하게 말끝을 슬쩍 피해버리십니다. 그대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던가? 아주 정중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그러시는 듯 했습니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으신 듯 했으나 저희가 묻는 말에는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왕이 묻는 말에 듣고 본 그대로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그래, 무슨 오락거리라도 권해보았나? 어제 왕자님을 만나러 가던 중에 배우 일행을 지나쳐 왔기에 그 일을 말씀드렸더니 왕자님께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배우들은 이 궁궐 안에 묵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 전하 앞에서 연극을 보여드리려는가 봅니다. 그때 폴로니어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왕자님이 저에게 전하와 왕비님 두 분께 연극을 관람하시도록 부탁드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기꺼이 가보겠다. 왕자가 이제야 정신이 맑아진 것 같으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구나. 자네들은 더 권해서 그런 오락 쪽으로 마음을 돌리도록 힘써 주게나. 잘 알겠습니다. 거투르드, 당신도 물러가시오. 실은 햄릿을 이곳으로 불렀소. 이곳에서 오피리어를 우연히 만나도록 이를 꾸민 거요. 폴로니어스와 나는 이곳에서 몸을 숨기고 살펴보고 햄릿이 정말 상사병인지 알아내겠소. 폴로니어스는 오피리어에게 기도서를 주며 햄릿이 그곳으로 지나가거든 읽는 척하며 방언을 거닐고 있으라고 시켰습니다. 이윽고 그는 왕과 함께 커튼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드디어 햄릿이 나타났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잔인한 운명의 화살을 맞고도 마음속으로 참아야 하느냐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하느냐 어느 것이 더 고귀한 일인가. 남은 것은 오로지 잠자는 일뿐이라면 죽는다는 것은 잠드는 일, 다만 그뿐. 그 죽음 속에서 잠들 때 그 꿈속에 무엇이 찾아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니 망설여질 수밖에.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인가. 햄릿이 혼자 중얼거리는 동안 어느새 오피리어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왕자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소. 왕자님, 이것들은 모두 왕자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선물인데 이제 모두 돌려드릴 때가 된 것 같군요. 부디 받아주세요. 아니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선물한 적이 없소. 보내주신 걸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부디 도로 가져가세요. 마음이 맑은 사람에게는 보내신 분의 마음이 식어버리면 빛나는 선물일지라도 비참하게 보인답니다. 오피리어는 목걸이며 장신구들을 햄릿 앞의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햄릿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었지.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어리석었소.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소. 제가 왕자님께 속았다는 말씀인가요? 수녀원에나 들어가시오. 무엇 때문에 죄악을 낳고 싶어 하는 거요? 그래도 나 자신은 성실한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할 만큼 많은 죄악을 범하고 있소. 나는 복수심에 불타고 야심이 많아 어떤 죄를 또 범할지 알 수 없는 인간이라오. 우린 모두 악당들이오. 그러니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오. 제발 수녀원으로나 가시오. 햄릿은 오피리어를 향해 냉정한 말을 퍼붓더니 순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그대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집에 계십니다, 왕자님. 그런 문을 모두 잠그시오. 밖에 나가 바보짓을 못하게 말이오. 잘 있어요. 나는 가리다. 오피리어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저분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햄릿은 기도대를 가리키며 만약 그대가 결혼할 생각이라면 내 이 저주를 선물로 대신 보내주겠소. 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오 하나님, 저분이 제정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소서. 오피리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햄릿이 쾌활하고 늠름하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햄릿이 다시 되돌아와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대가 굳이 결혼을 해야겠다면 바보하거나 하시오. 누구든 똑똑한 녀석들은 일단 결혼만 하고 나면 멍청이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수녀원으로나 가란 말이야. 아, 그처럼 고결하던 분이 저토록 비참한 꼴이 되시다니.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던 나는 세상에도 없는 처참한 여자가 되었구나. 오피리어는 햄릿의 광기 어린 태도에 놀라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햄릿이 그렇게 밖으로 뛰어나가자
숨어서 이 광경을 다 엿듣고 있던 왕과 폴로니어스가 커튼 뒤에서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왕은 사방을 둘러보더니 의미심장한 눈길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뭐? 사랑 때문이라고?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미치광이 같지는 않았어.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터지면 틀림없이 무슨 큰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라도 햄릿을 영국으로 보내는 게 좋겠어. 폴로니어스, 그대 생각은 어떤가?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나 허락해 주신다면 오늘 저녁 연극이 끝난 뒤에 왕비님께서 햄릿 왕자님을 조용히 부르셔서 그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숨어서 자세히 엿듣겠습니다. 그래서 왕비께서 알아내지 못하시거든 영국으로 보내시든지 적당한 장소에 감금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오. 신분이 높은 자의 광기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노릇이니까. 그날 밤 궁전 안의 홀에서는 연극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햄릿은 막이 오르기 전에 배우들과 함께 무대를 둘러보면서 대사를 할 때 특히 주의할 점 등을 일러주었습니다. 연극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곤자고 왕의 조카되는 자가 왕의 자리를 탐내던 중 정원에서 자고 있던 왕의 귀에 독약을 부어 죽이고 왕비마저 농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으니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있으라. 이때의 햄릿의 모습은 의기충천했습니다. 배우들이 막 뒤로 들어간 뒤 폴로니어스가 로슨크렌치와 길드스턴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아, 영감님, 왕께서 구경을 오신답니까? 네, 왕비께서도 오실 겁니다. 그럼 배우들에게 서두르라고 일러주게. 그때 호레이쇼가 햄릿의 부름을 받고 다가왔습니다. 왕자님, 부르셨습니까? 호레이쇼, 어서 오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지낸 사람 중 자네만큼 정직한 인물은 본 일이 없네. 원, 별 말씀을. 아니, 아첨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 실은 지금부터 왕 앞에서 연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은 언젠가 자네에게 말했던 부왕의 최후 장면과 흡사하네. 그래서 자네를 특별히 부른 것인데 자네는 그 장면이 시작되면 주의를 기울여 숙부의 안색을 살펴주게. 그런 다음 판단을 내리세. 곧이어 나팔소리와 북소리가 들리며 왕과 왕비 그리고 재상 등 조정의 많은 신하들이 연극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왕비가 아들의 기색을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햄릿,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아주 좋습니다. 저 카멜레온처럼 공기를 먹고 뱃속을 거짓 약속으로 가득 채웠지요. 닭도 이렇게 잘 기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슨 대답이 그렇게 엉뚱한지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이미 제 입 밖으로 나왔으니 이젠 제 말도 아닙니다. 배우들은 모두 준비가 됐나? 네, 전하의 분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리를 잡고 앉아 연극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햄릿은 한 군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서성거렸습니다. 왕비는 그런 햄릿을 측은하게 여기고 자신의 옆자리를 가리키며 햄릿, 이리 와서 내 옆에 앉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여기 더 마음에 드는 자리가 있습니다. 햄릿은 이렇게 거절하며 오피리아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아가씨, 그대의 무릎 위에 누워도 실례가 안 될까요? 햄릿은 오피리아의 대답도 있기 전에 오피리아의 발 밑에 들어 누웠습니다. 오피리아는 햄릿이 정말 자신의 무릎 위에라도 눕는 줄 알고 놀랐다가 고개만 기대자 햄릿의 짓궂은 행동에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드디어 막이 오르고 배우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왕과 왕비는 돌아앉아
배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희 극단과 상연되는 비극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불편 없이 구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왕과 왕비 역을 맡은 두 배우가 등장했습니다. 극중의 왕, 왕비여, 그대와 내가 서로 마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혼인의 신에 의하여 결합된 이래로 햇님의 수레바퀴가 30번, 달빛도 12번의 간만을 30년 비춰 12의 30이 곱하여졌소. 극중의 왕비, 1월 성신이여, 30번의 해와 달과 별이 돌고 돌아도 우리의 사랑이 계속되게 하여 주소서. 그런데 요즘 폐하의 안색이 옛날 같지 않으시니 염려되옵니다. 여자는 사랑이 깊을수록 염려도 깊어지는 법. 저의 사랑은 충분히 아실 터이니 그 사랑의 깊이를 아신다면 저의 근심 걱정도 아실 줄 믿습니다. 극중의 왕, 아, 나는 머지않아 그대를 남겨두고 가야 할 몸. 그대는 이 세상에 남아서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나의 못지않은 남편을 맞이하길. 극중의 왕비, 아, 그만하세요. 그런 사랑은 저희 마음에 대한 반역이옵니다. 두 번째 남편을 맞는 것은 첫 남편을 죽인 여자만이 하는 짓이옵니다. 극중의 왕, 지금 그대의 마음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나 이 세상에선 마음에 정한 일도 깨질 수 있는 법이요. 이 세상은 무상한 것. 우리의 사랑이 운명과 더불어 변해간들 무엇이 이상하겠소. 미래의 일은 누구도 모르는 일이요. 사랑이 운명을 인도하는지 운명이 사랑을 인도하는지를 당신도 지금은 재혼할 뜻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생각이 변할 것이오. 극중의 왕비, 하늘이 빛을 가릴지라도 믿음과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감옥에 갇혀 사는 운명이 될지라도 한 번 남편을 잃고 어찌 재혼할 생각을 하겠어요. 극중의 왕, 참으로 굳은 맹세요. 잠시만 혼자 있게 해주구려. 조금 자고 나면 피곤이 풀릴 것 같소. 극중의 왕비, 그렇게 하세요.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옵니다. 왕비는 잠든 왕을 남겨두고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이어서 루시어너스 역을 맡은 배우가 검은 옷을 입고 한쪽 손에는 독약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장면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던 햄릿이 외치듯 말했습니다. 저놈은 왕의 자리를 노리고 왕을 독살합니다. 왕의 이름은 곤자고이고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이제 곧 알겠지만 저 살인자가 곤자고의 아내를 농락합니다. 연극의 줄거리를 훤히 알고 있는 햄릿은 연극이 진행될수록 초조해졌습니다. 햄릿은 다음 장면을 기대하며 왕의 얼굴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이어 이 극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시작되었습니다. 루시어너스 역을 맡은 배우가 잠자는 왕의 곁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왕의 귀에 독약을 부었습니다. 그때까지 잠자코 연극을 보고 있던 클로디어스 왕이 비틀거리면서 일어났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폐하? 연극을 중지하라. 왕비와 폴로니어스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등불을 가져오너라. 가야겠다. 왕이 자리를 뜨자 연극은 중지되었습니다. 옆에서 이러한 소동을 지켜본 햄릿은 유령이 한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숙부가 부왕의 살인범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햄릿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일행을 따라 나갔던 로슨 크렌츠와 길드스턴이 돌아와 어머니 거트루드 왕비가 뵙기를 청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님이 무슨 일이지? 왕자님 때문에 몹시 놀라셨답니다. 그래? 내가 효자인가 보군. 그렇게까지 어머님을 놀라게 했다니 내게 또 다른 용건이 남았나? 로슨 크렌치는 햄릿의 의중을 떠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전에 저를 절친한 친구로 대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지. 전하, 그렇게 불쾌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를 믿으신다면 그 고민을 털어놓으십시오. 숨길수록 전하께는 해롭습니다. 내 앞길이 막혔기 때문이라네. 무슨 그런 황당한 말씀을. 전하께서는 장차 덴마크의 왕위를 계승하실 분이십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두고 볼 일이지. 그때 폴로니어스가 들어와 왕비가 햄릿을 기다리고 있다고 속히 왕비의 실내로 들기를 재촉했습니다. 바로 찾아뵙겠다고 전하시오. 한편 클로디우스 왕은 햄릿을 영국으로 내보낼 결심을 하고 로슨크렌치와 길드스턴 두 사람에게 햄릿과 함께 떠나도록 서둘러 준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자 폴로니어스가 들어왔습니다. 폐하, 지금 왕자님이 왕비의 내실로 향하는 중이랍니다. 본인이 커튼 뒤에 숨어서 두 사람의 하는 이야기를 엿듣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폴로니어스가 나간 다음 왕은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괴로워하며 속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햄릿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발길을 옮기던 중 기도대 옆에 엎드려 있는 숙부의 모습을 보고 당장 그를 죽이고 싶은 충동에 칼을 뽑았지만 기도 중에 있는 그를 죽이게 되면 그를 천국에 보내는 것과 다름없으며 그건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 대한 대가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그 일은 뒤로 미루고 칼을 칼집에 넣었습니다. 햄릿은 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외쳤습니다. 햄릿, 너 때문에 아버님은 몹시 화가 나셨다. 어머니께서 제 아버님을 몹시 화나게 해드렸죠. 아니, 그런 엉뚱한 대답이 어디 있느냐? 엉뚱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적당하지 않은가요? 그런 버릇없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이 어미까지도 몰라보는구나. 모르다니요. 당신은 왕비이시며 시동생의 아내이며 또 유감스럽게도 저의 어머니가 아니십니까? 내가 정 그렇다면 너와 말이 통하는 사람을 불러야겠다. 왕비가 겁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햄릿은 어머니의 팔을 붙들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안 돼요. 여기 꼼짝 말고 앉아 계세요. 거울로 어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을 환히 비춰 보이겠으니. 왕비는 햄릿의 우격다짐에 두려웠습니다. 어떻게든 이 자리를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누구 없느냐? 그때 커튼 뒤에서 엿듣고 있던 폴로니어스가 사람 살려 누구 없느냐 하고 외쳤습니다. 커튼 뒤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자 햄릿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햄릿은 그 뒤에 왕이 숨어 있는 줄 알고 순간 원수를 갚을 좋은 기회라 여기고 소리나는 쪽을 향해 칼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커튼을 젖히고 보니 폴로니어스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잘 가거라. 나는 내 상전인 줄 알았지. 이것도 팔자소간이라고 생각해라. 주제넘게 나서면 위험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겠지. 아, 이 무슨 잔인한 짓이냐. 왕비는 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잔인한 짓임에는 틀림없지요. 선량하신 어머니. 왕을 죽이고 그 동생의 아내가 되는 일만큼 말입니다. 뭐라고? 왕을 죽였다고? 그렇습니다. 살인자 악당이며 선왕의 만분의 1만큼의 값어치도 없는 놈, 국가와 왕위를 빼앗아 제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날도둑놈. 햄릿은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고 했습니다. 햄릿은 어머니의 손목을 붙잡고 벽에 걸린 두 추상화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보세요. 이 두 추상화를. 형과 아우 두 분의 추상화이지요. 그러나 보세요. 여기 이 아버님의 추상화를. 태양신 아폴로같이 물결치는 머리카락, 주피터 같은 이마, 미덕을 한 몸에 지닌 조화의 화신, 모든 점에서
이분이야말로 대장부라고 모든 분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당신의 남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쪽을 보시지요. 이자가 당신의 현재 남편입니다. 병든 보리이삭처럼 건강하던 형을 말려 죽였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눈이 있습니까? 어떤 악마가 어머님을 이토록 장님으로 만들고 기만했을까요? 아, 햄릿, 그만해라. 너희 말은 마음 깊은 곳을 훤히 들여다보게 만드는구나. 내 마음속에 스며든 지울 수 없는 이 시커먼 자국. 왕비가 그렇게 흐느끼고 있을 때 아버지의 유령이 잠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아버님. 아버님의 명령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 불효자를 꾸짖으러 오셨군요. 잊지 말라. 내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너의 결심이 흔들릴까봐 다져주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보아라. 내 어미가 떨고 있다. 괴로움과 싸우는 영혼을 감싸주어라. 몸이 약할수록 괴로움도 강하게 작용하는 법이니라. 어머니께 말을 걸어드려라, 햄릿. 괜찮으십니까, 어머니? 햄릿은 아버지 유령의 말에 따라 어머니를 다정하게 불러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햄릿? 허공을 노려보며 말을 하지 않았느냐? 저기요, 저기 좀 보세요. 저렇게 창백한 얼굴로 이쪽을 보고 계시잖아요. 도대체 뭐가 보인다는 게냐?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보이십니까? 전혀 보이질 않는다. 그럼 아무 소리도 못 들으셨습니까? 아니, 너와 나 두 사람의 말소리밖에는. 보세요. 저기 저렇게 살며시 나가고 계시잖아요. 아버님이 생존 씨와 같은 모습으로. 보세요. 지금 문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유령의 모습은 햄릿에게만 보였으므로 왕비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시킬 수 없었습니다. 왕비는 햄릿이 계속 허공에 대고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망상이다. 내가 실성한 탓이야. 정신이 나가면 환상을 보는 법이거든. 제가 실성했다고요? 제 맥을 짚어보세요. 아주 정상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어머니, 자신의 죄를 참회하세요. 더 이상 자신의 사악한 마음을 속이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오, 햄릿, 너는 내 가슴을 둘로 찢어내는구나. 그렇다면 더러운 쪽은 내버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깨끗하게 살아주세요. 그리고 이 늙은이가 이 지경이 된 것도 하늘의 뜻. 신은 이것으로써 저에게 벌을 주시고 저를 이용하여 이자를 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시체는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죽인 책임은 충분히 지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나는 어찌해야 좋단 말이냐.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잊으세요.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세요. 그 애는 미치광이가 아니라 그저 미친 채 하고 있다고 일러 바치시겠지요. 걱정 말아라. 말이 숨결에서 나오고 숨결이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나에게는 내가 한 말을 누설할 만한 숨결도 생명도 가지고 있지 않다. 제가 영국으로 가게 된 건 아시죠? 아, 잊고 있었구나. 그렇게 결정되었단다. 그거 참 잘됐군요. 독사 같은 두 녀석이 저를 안내하겠지요.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지요. 스스로 묻어놓은 지뢰가 터져 산산조각이 나는 꼴을 보는 것도 가히 나쁘지는 않을 테니까요. 시체는 옆방으로 끌어다 놓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어머니. 햄릿이 시체를 끌고 밖으로 나가자 왕비는 침대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습니다. 왕비와 햄릿의 면담이 끝난 뒤 왕비의 내실에 왕이 로슨 크렌치와 길드스턴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왕은 울고 있는 왕비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아니, 햄릿과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애는 어디로 가고 혼자 울고 있소? 무슨 일이오? 왕비는 왕의 얼굴을 대하자 더욱 서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두 사람을 나가 있게 해주세요. 두 사람이 나가자 왕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글쎄 햄릿이 미친 듯이 발작을 일으키다가 커튼 뒤에서 인기척이 나니까 칼을 빼어 들고 숨어있던 그 착한 노인을 단숨에 찔러 죽였지 뭐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군. 햄릿을 이대로 두고 보았다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오. 이 모두가 내 책임이오. 일찌감치 저 미치광이를 감금해 두었어야 했을 것을. 대체 햄릿은 어디로 갔소? 노인의 시체를 끌고 갔어요. 미치긴 했어도 순진한 마음이 남아있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눈물을 흘리더군요. 자, 거트루트. 날이 밝는 대로 그 애를 배에 태웁시다. 여봐라, 길드스턴. 햄릿이 미쳐서 날뛰다가 폴로니어스를 죽이고 시체를 어딘가로 끌고 나갔다고 하니 너희들은 당장 그를 찾아내어 잘 설득시킨 다음 시체를 성당으로 옮기도록 하라. 이 일은 신속히 그리고 은밀히 행하도록 하라. 한편 햄릿은 뜻밖의 장소에서 본의 아니게 폴로니어스를 죽인 사실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왕의 명령을 받은 로슨크렌치와 길드스턴이 호위병을 앞세워 나타났습니다. 왕자님, 시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썩어 버렸지. 흙과 함께 말이다.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성당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나 햄릿은 이리저리 대답하기를 피하며 왕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두 친구들을 바라보고 비꼬았습니다. 잠시 후 햄릿이 호위병과 함께 왕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햄릿, 폴로니어스를 어디다 두었느냐? 천국에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 찾아보시지요. 만약 찾아오지 못하거든 폐하께서 직접 지옥에 가셔서 찾아보십시오. 이달 안으로 발견하지 못하면 복도로 가는 계단을 오르실 때 고약한 썩은 냄새를 맡게 될 겁니다. 그곳에 가서 찾아보거라. 클로디어스 왕은 시종들에게 시체가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뒤지라고 일렀습니다. 햄릿, 내가 저지른 일로 보아 내가 이곳에 있다가는 안전하지 못할 것 같으니 서둘러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을 듯 싶구나. 배도 이미 마련돼 있으니 곧 영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도록 해라. 영국으로요? 그렇다 햄릿.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내 깊은 뜻을 알아준다면 고맙겠구나. 햄릿이 물러가자 왕은 햄릿과 함께 떠날 두 사람을 은밀히 불러 영국 왕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건네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밤 안으로 떠나도록 서두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인즉 덴마크의 왕인 자신의 뜻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충성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편지에 적힌 대로 햄릿이 도착하는 즉시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주일 후 오피리어는 아버지 폴로니어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햄릿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는 마침내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오피리어가 어느 날 왕비를 뵙고자 청했습니다. 손에 악기를 들고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와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타난 오피리어는 분명 미치광이 그대로였습니다. 덴마크의 아름다운 왕비님은 어디 계시나요? 오피리어는 방에 들어서자 내용도 알 수 없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까? 꽃 속에 파묻혀 무덤으로 그이 혼자 떠나네. 사랑의 눈물을 못 본 채 하고. 오 가엾은 오피리어, 그 노래는 무슨 의미지? 의미요? 네, 감사합니다. 부엉이는 원래 빵집 딸이었지요.
우리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답니다. 폐하의 식탁에 축복이 내리시기를. 클로디어스 왕은 오피리어가 아버지 생각을 하는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피리어는 계속해서 슬픈 내용의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겠지요.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차가운 땅 속에 누워있을 것을 생각하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오빠도 알게 되겠지요. 충고의 말씀은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안녕히. 왕비 곁에서 오피리어의 일거일동을 보던 왕은 호레이쇼에게 오피리어를 잘 감시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때 프랑스에서 몰래 돌아온 폴로니어스의 아들인 레어티스가 아버지의 소문을 듣고 분노해서 왕을 찾아왔습니다. 레어티스는 아버지를 죽인 자가 햄릿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레어티스는 무장을 하고 있었으며 폭도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왕은 어디 있느냐? 모두 밖에서 기다려라. 그러나 폭도들은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밀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제발 내게 맡겨주십시오. 레어티스가 격분해 있는 폭도들을 타이르자 모두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잔혹한 왕, 내 아버지를 내놔라. 레어티스는 다짜고짜로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정하라 레어티스. 무슨 이유로 이 같은 반란을 일으켰느냐. 내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소. 돌아가셨다. 왕이 죽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듣고 싶소. 결코 날 속일 생각은 하지 마시오. 나는 무엇도 무섭지 않소. 다만 아버지를 위해서 철저히 복수하고 말겠소. 레어티스가 복수심에 불타 왕과 단판을 짓기 위해 맞서 있을 때 밖에서 또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폭도들이 오피리어를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오피리어는 길게 늘어뜨린 머리에 풀꽃으로 엮은 화환을 쓰고 있었습니다. 레어티스는 실성에 있는 동생을 보는 순간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오피리어는 노래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며 사랑하는 햄릿, 멀리 떠난 햄릿을 그리는 노랫말을 처량하게 읊어댔습니다. 그런 오피리어의 모습은 레어티스에게 복수심을 부채질했습니다. 보시오, 저 모습을. 이래도 내가 진정할 수 있겠소? 클로디어스 왕은 레어티스를 달래며 부친을 죽인 사람은 햄릿이며 오피리어가 저렇게 미친 것도 부친의 죽음이 원인이라고 해명하며 슬픔을 가라앉히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면 원한이 풀리도록 힘써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이 레어티스에게 그동안 벌어졌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을 때 수주일 전에 영국을 향해 떠났던 햄릿으로부터 인편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선원이 갖고 온 편지에는 햄릿 자신은 이미 귀국했으며 귀국 사정은 내일 찾아뵙고 자세히 알아야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클로디어스 왕은 햄릿의 귀국 소식에 흠칫 놀랐습니다. 햄릿을 없애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안 왕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왕은 레어티스의 복수심을 이용해 햄릿과 레어티스가 결투하는 자리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투에 앞서 두 자루의 칼을 준비했다가 레어티스가 고른 칼 끝에 강한 독을 발라 햄릿의 몸 어느 곳이든지 건드리기만 하면 독이 온몸에 퍼져 죽게 하는 방법을 쓰기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또한 이 방법이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독이 든 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결투하는 도중 햄릿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게 되면 그 독이 든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왕과 레어티스가 빈틈없는 계략을 꾸미고 있는데 왕비가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불행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구나 레어티스. 내 동생이 익사했다. 익사했다고요? 어디서요? 시냇가의 나뭇가지에 꽃다발을 걸려고 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었다는구나. 오 가엾은 오피리어. 레어티스는
사랑하는 동생이 익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오피리어의 장례식이 있던 날, 햄릿은 호레이쇼와 묘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덤을 파고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장례식 행렬이 묘지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례 행렬에는 왕과 왕비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피리어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햄릿은 가만히 숨어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레어티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식은 이것뿐입니까? 이것도 왕의 특별한 부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교회 묘지에 묻는 것은 교회의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니까요. 좋다. 잘 가거라 오피리어. 아름답고 순결한 육체에서 어여쁜 제비꽃이 피어나리라. 레어티스는 오피리어의 관 위에 꽃을 뿌리면서 명복을 빌었습니다. 아, 아름다운 오피리어가. 그때까지 잠자코 엿보고 있던 햄릿은 이것이 오피리어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알자 놀라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장례의 마지막 절차로 관 위에 흙이 덮이자 레어티스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아, 괴롭다. 내 이 몇십 배의 저주를 그놈의 머리 위에 퍼부어 주리라. 그놈의 잔인한 행동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잠깐 흙을 덮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 팔로 동생을 껴안고 싶다. 레어티스는 울부짖으며 무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 이젠 흙을 덮어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머리 위에 똑같이 흙을 덮어라. 이때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햄릿이 앞으로 나서며 누구냐 저자는. 그처럼 요란스럽게 한탄하는 자는 그 비탄의 소리에 하늘의 별들조차도 넋을 잃는구나. 나야말로 덴마크의 왕자 햄릿이다. 하며 레어티스가 서 있는 무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놈, 지옥에나 떨어져라. 레어티스는 햄릿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와락 덤벼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붙어 잡고 싸웠습니다. 두 사람을 떼어놔라. 신하들이 두 사람을 억지로 떼어놓으니 둘은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오피리어를 사랑했다. 그녀에게 몇만 명의 오빠가 있다 해도 그 자들의 사랑을 모두 합친다 해도 날 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 놈은 누이 동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산채로 함께 매장해달라고? 나도 그런 일쯤은 할 수 있다. 큰 소리를 치려면 나만큼은 외쳐보아라. 왕비는 레어티스에게 햄릿은 미친 사람이니 제발 참으라고 말렸습니다. 햄릿은 말을 마치자 호레이쇼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소란스러운 장례식이 끝나자 왕은 레어티스를 향해 지난밤에 계획한 대로 일을 진행시키자며 조금만 참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오피리어의 장례식에서 돌아온 햄릿은 호레이쇼에게 자신이 영국을 떠나 귀국하기까지의 전후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영국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 햄릿은 왠지 수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햄릿은 몰래 선실을 빠져나와 클로디어스 왕이 영국 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찾아내어 읽어보았습니다. 햄릿은 편지 내용에 놀랐습니다. 클로디어스 왕의 무서운 흉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햄릿은 그 편지를 없애버리고 대신 두 수행원의 이름을 써놓은 편지를 봉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죽겠군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 두 사람이 자초한 일이니까.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지 않겠나? 아버님을 독살하고 어머님까지 차지한 파렴치하니 뻔뻔스럽게도 왕위에 앉아있네. 게다가 이젠 나까지 없애려고 하니 그런 자를 이 손으로 처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클로디우스 왕은 전에 레어티스와 꾸민 대로 일을 진행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햄릿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전했습니다.
레어티스의 검술 실력을 잘 알고 있는 호레이쇼는 햄릿에게 이 시합에는 승산이 없으니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거절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햄릿은 모든 일은 신의 섭리라며 시합에 나설 것을 고집했습니다. 클로디어스 왕은 시합에 앞서 두 사람에게 서로 화해의 악수를 시켰습니다. 먼저 햄릿이 레어티스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서해주게, 내 잘못이었어. 햄릿은 자신이 잠깐 이성을 잃어 저지른 일이니 용서하라며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레어티스는 그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면 결코 화해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정만큼은 고맙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햄릿과 레어티스는 각기 칼을 골라 들었습니다. 물론 레어티스는 칼끝이 뾰족한 독이 칠해진 칼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이게 마음에 든다. 어느 검도 길이는 똑같겠지? 햄릿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칼을 잡았습니다. 왕은 처음 계획대로 테이블에 포도주를 준비시키는 한편 햄릿이 이겼을 때는 모든 성벽에서 폭죽을 터뜨리도록 지시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고 두 사람은 각기 한 손에 칼을 들고 마주 섰습니다. 아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처음에는 레어티스가 햄릿의 칼을 이리저리 받아 넘겼습니다. 이래저는 햄릿의 승리. 왕은 햄릿을 향해 술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마시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햄릿은 시합을 한 차례 끝내고 마시겠다며 미루었습니다. 2회전에서도 햄릿이 승리했습니다. 왕비는 햄릿에게 이마의 땀을 닦으라고 손수건을 준 뒤 테이블 위에 있던 잔을 들었습니다. 햄릿, 너를 위해서 건배하마. 어머니 감사합니다. 왕비가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자 왕은 마시지 말라고 말렸지만 왕비는 손에서 잔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시겠어요. 허락해 주세요. 그건 독이 든 잔이란 말이오. 오 세상에, 때는 이미 늦었군. 왕은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왕비는 술을 마시고 햄릿에게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지금은 마실 수 없습니다. 나중에 들지요. 시합은 계속되어 이제 3회전. 레어티스의 칼이 햄릿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순간 햄릿이 격분하여 격투하는 동안 둘 다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왕비가 비명소리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 바람에 두 사람은 흥분되어 서로 칼을 바꿔 쥔 줄도 모르고 시합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햄릿이 휘두른 칼에 레어티스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레어티스가 쓰러지자 햄릿도 동시에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두 분 다 피를 흘리시는군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호레이쇼가 달려가 햄릿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는 어찌 된 일이오? 피를 보고 기절하신 모양이다. 왕은 당황하여 둘러댔습니다. 아니다. 저 술에 독약이. 왕비는 말을 맺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음모다. 문을 잠가라. 반역이다. 범인을 찾아라. 햄릿이 소리치자 바닥에 쓰러져 있던 레어티스가 신음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범인은 여기 있습니다. 햄릿, 당신도 죽을 목숨입니다. 이 세상 어떤 약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배반의 무기는 바로 당신 손에 쥐어져 있는 그것입니다. 칼에 독을 바른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 칼에 상처를 입은 저도 곧 죽게 되겠지요. 왕비님은 독살되어 왕이 범인입니다. 이 살인마, 이제는 내 차례다. 이 독주를 마셔라. 햄릿은 칼을 들고 달려들어 왕을 찌르고 독주를 왕의 입에 강제로 들이부었습니다. 마침내 햄릿은 아버지 유령과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독주를 자기가 마시게 되다니 천벌을 받았지. 왕자님, 우리 서로를 용서합시다. 말을 마친 레어티스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잘 가게. 하늘도 자네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믿네. 나도 곧 자네 뒤를 따라가겠네. 가련한 왕비님, 편히 잠드소서. 이복의 호레이쇼, 나는 가네. 자네는 살아남아서 내 얘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주게. 제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직 술이 조금 남아있으니 왕자님을 따르겠습니다. 호레이쇼는 남은 술을 먹고 햄릿의 뒤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잔을 이리 주게. 일이 달라니까. 아, 자네가 진정 나를 아낀다면 이 험한 세상에 남아서 내 이야기를 전해주게. 햄릿은 일어나며 호레이쇼가 들고 있던 잔을 쳐서 떨어뜨린 뒤 다시 쓰러졌습니다. 아, 호레이쇼, 나는 죽는다. 도끼가 무섭게 정신을 마비시키는구나. 햄릿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